예, 안녕하십니까. 별이사 조아저씨 조혁근 별이사입니다. 자, 상표 등록을 받는 브랜드 네이밍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상표 출원이라는 것은 출원과 심사, 그 다음에 등록 결정, 등록료 납부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상표 등록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상표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상표 등록이 되는 거고, 상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름 자체가 거절 이유가 없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거절 이유가 없으면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이름은 이거 거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에서 봤을 때 거절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해의 봄날이라는 출판업이 된 상표와 봄날이라는 상표가 이것이 특허청에서 혼동의 염려가 있다. 봄날자 같으니까 뭐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적절히 잘 대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이름을 만들 때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만들어야지만 상표 등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상표 출원이 목적이 아니고, 출원은 이제 중간 과정이죠. 상표 등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표 등록을 받는 브랜드 네이밍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이밍을 하는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행주나 뭐 이런 빗자루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아니면 저것도 되겠죠. 진공청소기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클린웰이다, CLEANWELL 이런 이름을 지었다. 클린웰 뭐 이거는 이거 이름은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깨끗하게 잘한다, 청소를 잘한다 이런 의미가 딱 드러나니까 좋은 이름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는 상표 등록을 못 받아요. 여기 이제 보면은 뭐 클린 웹은 전체적으로 유독 물질로부터 깨끗하게 해주는 제품 등의 의미로서 뭐 품질 효능 뭐 이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표 등록을 안 해줍니다. 이 의미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 예를 들어 가지고 피자 전문점과 관련돼서 피자 생각 이런 이름을 지으면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도 보면 거절 이유인데, 특허청이 이제 제출한 의견 제출 통지서에 나타난 거절 이유입니다. 뭐냐면 피자 생각이라는 것은 피자를 먹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피자 생각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피자에 대해서 그 피자 생각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피자집에서는 다 쓸 수 있는 말이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식별력이 없다. 이래서 이것도 상표 등록을 못 받았어요. 또 하나 봅시다. VENA라는 상표 출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BAN, 벤 또는 여기 옆에 있는 BEN 이런 것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발음이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음이 같아서 헷갈려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됐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표 출원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클린웰과 같은 종류의 이름이냐, 아니면 피자 생각과 같은 종류의 이름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뭐 VEN에서 BAN처럼 발음이 비슷하거나 같은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초기에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문제가 없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상표 등록을 받는 브랜드 네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러한 상표 등록을 받는 브랜드 네이밍을 해야지만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첫 번째, 우리가 클린웰이라는 것은 상표 등록을 못 받는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청소를 깨끗하게 잘한다는 의미잖아요. 클린웰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청소와 관련된 용품에서는 이 말을 누구든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인데 이 제품이 스마트폰이에요. 상품이 스마트폰인데 그 브랜드를 스마트폰이라고 지었다. 뭐 잠깐 본인의 자유긴 하지만은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이게 브랜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부터 우리가 이 제품을 식별해낼 수가 있나요? 전혀 식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식별력이 없는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주항 횟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횟집 이름인데 제주항 횟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을 때는 연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주항에서 가져온 싱싱한 회를 판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항 횟집 이름을 지었다. 뭐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제주항 횟집, 제주항에 있는 횟집은 다 제주항 횟집이에요. 이 이름 가지고는 이 제주항 횟집이라는 가게를 식별해낼 수가 없죠. 이것도 식별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라고 있죠. 우리은행이 식별력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건 좀 유명해졌으니까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만은, 처음에 우리은행이 나왔을 때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이 우리은행이죠. 근데 그 은행 이름 우리은행으로 지어놓으면은, 그렇게 지어놓으면은 이게 우리은행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막 헷갈리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 그 우리은행이라고 얘기하면 원래 내 주거래 은행 우리은행인데,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은 우리은행이 아닌 내가 거래하는 은행, 이것을 다 항상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은행 가지고는 이거는 그 은행을 식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퀵서비스, 우리가 퀵서비스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 부르지, 퀵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업체를 식별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퀵서비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초기에 이걸 누가 상표 출원을 했고
그다음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상표 등록 못 받았던 이름이에요. 식별력이 없다 그래서. 그래서 식별력이 없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자체적으로 이것이 퀵 서비스나 뭐 제조장이지 이런 거 아니면 스마트폰인데 브랜드가 스마트폰이다. 이러면 도대체 그거 가지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 식별할 수가 없죠. 뭐 이런 식별력 자체가 없다는 의미도 있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상표권은 독점 배탈권인데 독점 배탈권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클린웰이라는 그 용어는 청소와 관련돼서 누구든지 그 업계에 있는 사람 쓸 수 있어야 된다. 독점성이 보장돼야 된다. 독점성이 있으면 안 된다.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자유 사용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별력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스팅크 커피, 그 다음에 진모나인데 이거는 이제 참진자에다가 그 털모자에다가 나자죠. 진모나. 이건 발모자 상품입니다. 아까 스팅크 커피는 커피 전문죠. 그 다음에 호감보, 이거는 이제 보호하다. 근데 간간자, 장기의 간이죠. 보자가 그 보물보자죠. 호감보. 그 다음에 요요, 장난감이 돼서 요요. 이 상표들은 식별력이 있을까요? 이것들은 전부 다 식별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상표 등록을 못 받았어. 못 받았지. 그러니까 스팅크 커피, 진모나 호감보 이런 것들은 상표 등록을 받았다가 무효가 된 사라고 요요 자체는 아예 상표 등록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표에 있어서 상표도 그렇고 특허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상표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차후에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항상 등록이 무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팅크 커피도 아까 그 피자 생각이 피자집과 관련돼 가지고 식별력이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커피를 마시고 싶은 생각은 커피를 싱크를 해야지만이 커피를 주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식별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모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거 진짜로 털이 나, 진짜로 머리가 나 이런 의미 때문에 발모자에 대해서도 이거 누구든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이제 상표 등록을 안 해주 등록이 무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호감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건강식품에 관련된 건데 이 건강식품에서 보자가 붙은 것은 많죠. 무슨 정, 무슨 단, 무슨 환 해서 보자가 붙은 건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호간, 이건 쉬운 한자로 간을 보호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을 보호하는 건강식품이라는 것을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상표 등록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상표 등록이 무효로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을 만들 때는 이것이 식별력이 있는 이름을 만들어야지만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예로는 뭐가 있냐면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제 명륜진사갈비라는 것이 지금 명륜등식 해장국, 명륜진사갈비가 상표 출원을 했는데 명륜등식 해장국과 유사하다고 그래서 상표 등록이 거절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명륜등식 해장국이 명륜진사갈비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걸었죠. 명륜진사갈비는 지금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가맹점이 한 200개가 넘는다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좀 곤욕을 치르는데 최근에 명륜진사갈비가 특허청의 상표 심사를 통과를 해가지고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데 이제 명륜등식 해장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제 분쟁이 계속 가겠죠. 일단은 특허청 입장에서는 명륜진사갈비가 명륜등식 해장국이랑 유사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린 상황인데 1차적으로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허법원이나 대법원 갔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명륜진사갈비 입장에서는 그 상표 조사를 초기에 하지 잘 못한 거죠. 결국 이게 분쟁에 휘말렸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른 거죠. 궁극적으로 등록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시기를 겪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보면 팥빙고, 피자빙고 뭐 이런 것들도 특허청이 유사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재밌는 예인데 셰프랩, CHEFLAB, 셰프랩이 그냥 세이프랩 이것과 유사하다고 이렇게 이게 셰프랩, 세이프랩 유사한가요? 어쨌든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 재밌는 사례에서 넣어놨는데 셰프랩이 셰프랩, 그냥 세이프랩 해가지고 이게 발음상 비슷하다. 그래서 특허청에서 이게 등록을 거절했어요. 뭐 모든 그 상품들 중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거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것들은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세이프린, 여기에는 세이프린과 세이프론 이런 것들이 유사하다고 해서 상표 등록이 거절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식별력과 관련이 되어서는 우리가 그 직설적으로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직설적인 경우에 식별력이 없다라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욕실 청소곤에 대해서 이제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샤워기와 연결을 해가지고 고압으로 물을 분사해가지고 쭉 뿌려가지고 우리가
욕실을 청소하는 이런 욕실 청소건입니다. 요거 브랜드 네임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의 분들이 이제 많은 경우 제가 접해 보면은 이런 경우에 뭐 하이젯, 클린젯, 뭐 워터젯, 뭐 이지젯 뭐 이런 이름을 만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하이젯이라 그러면은 고압이니까 하이, 그다음에 젯이라는 것은 분사하다 뜻이니까 하이젯. 그래서 어떠한 그 상품의 특성을 딱 드러내죠. 그러면서 좋은 이름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거 고압으로 물을 분사한다는 것은 너무 직설적이다. 식별력이 없다. 누구든지 이 업계는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런 이름은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클린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그 분사해서 클린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분사해서 깨끗하게 하는 이런 제품을 만든 모든 업계는 이 이름을 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논리가 작용을 해가지고 특허청에서 식별력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등록이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식별력이 거절이 되죠.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아까 이제 브랜드는 이제 연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하이젯이나 이름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것은 고압으로 물 분사한다. 이 연상 때문에 하이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연상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좀 더 생각을 좀 더 해야 되는 거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하이, 고압인데 고압은 뭐냐면 이거 힘이 세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힘이 세다. 그러면 우리가 세다에서 센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고압에서 고에는 영어는 하이니까 하이하고 센을 결합해서 하이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욕실 청소건으로 이렇게 청소를 쭉 하는데 이게 뭐냐면 물을 쭉 뿌려가지고 시원하게 청소하는 거죠. 그래서 시원하잖아. 이거 물이 시원하게 청소돼. 그러면 이제 시원하다. 여기서 그 연상이죠. 우리는 시원하게 청소를 한다. 이런 연상을 들고 싶다. 그러면은 시원해서부터 키워드가 쿨이라는 걸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원해서 뭔가 이제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분사하다는 것이 Z도 있지만은 우리가 샷이라는 말도 있고 원샷이라는 것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쿨과 샷을 그러면서 쿨샷 이런 식의 이름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거는 연상입니다. 연상. 이 제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상성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연상에 바탕을 두고 키워드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이센, 쿨샷 이런 이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것은 제품이 그 직설적이지 않고 이 제품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건 식별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연상성을 깊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향은 뭐냐면 우리가 임의적인 이름을 짓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과라는 거,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통 브랜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거대한 우리가 아마존 같이 거대한 유통 회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아마존 이름 지었죠. 연상성이 거대죠. 그래서 아마존을 끌고 온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세고 강하게 청소를 한다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뭘 끌고 올 것이냐 그랬을 때 물에서 세고 강하다 뭐 이런 걸 쭉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상어죠. 상어 샤크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어에 대해서 클린자를 붙여가지고 설명조에서 클린 샤크 뭐 이런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는 그 조어적인 이름도 생각을 해보는 건데, 코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네이밍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은 이스트만 코닥이죠. 이분이 어떻게 네이밍을 하셨냐면은 우리가 K자하고 K자를 놔두고 K하고 K자를 놔두고 그 사이에다가 단어들을 임의적으로 배열해서 발음이 가장 편한 걸 찾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적으로 코닥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조어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조어는 우리가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하는데 아까 이제 얘기했을 때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힘이 센 자전거다. 그러면은 파워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바이크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두 개를 결합해서 파이크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청소를 편하게 한다. 아까 이제 이게 축으로 청소를 편하게 한다 그러면 편하다는 거는 뭐가 편한 겁니까? 손이 편할 수 있죠. 그럼 손자를 생각하고 편하다는 건 이지니까 결합을 해서 이지손 뭐 이런 이름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연상성입니다. 깊은 연상성을 쭉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고압을 분사하다는 것부터 세게 분사한다 해서 하이센이라는 이름을 지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시원하게 청소한다, 속이 시원하다부터 쿨과 샷을 결합해서 쿨샷이라고 지어볼 수 있고, 또 상어와 같이 빠르고 강하게 청소한다 해서 클린샷, 청소가 쉽다 그래서 이지, 손과 결합해서 이지손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식별력을 있는 이름을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동일 유사한 상표가 없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키프리스라는 곳을 검색을 해서 상표를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키프리스에서 없다고 해서 상표 등록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동일 유사 상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세이프 린과 세이프 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이프 린과 론이
그 린과 론에서 E하고 O로 그 모음 하나 차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음이 한 글 차이가 있을 때는 특허청의 상표 등록을 거절해요. 이런 것들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건 어려워요. 변리사들은 이제 유료 상표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아까 벤 같은 경우 VEN에 치면은 이게 유사 상표 검색 프로그램이 A인데 이런 경우에서 한 3,276개의 데이터가 뜨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발음이 유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유사한 상표에서 상표 등록이 어렵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까 하이센이라고 했는데 하이선이라는 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이센, 하이선. 이건 센과 선으로서 모음 하나 차이죠. 이건 유사하다 판별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이럴 때는 그냥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이름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보통은 한 대여섯 개 정도를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상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연상을 생각해보고 그 연상에 따라서 대여섯 개 이름을 만들어야 되고 뭐 대여섯 개 만들면은 그 중에서 식별력하고 그 유사상표, 동일유사상표 없는 걸 찾아보면은 뭐 대여섯 개 만들었을 때 한두 개, 어떤 경우는 다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우리가 상표 등록을 받는 브랜드 네이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표 등록을 받는 네이밍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개인분들이 혼자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끼워줄 변리사가 있으면은 좋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은 보통 한 달 정도는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표 등록을 받는 브랜드 네이밍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